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레이저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아야겠죠. 들에게 수술을 받을 때는 레이저 백내장을 하셔야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수술을 받을 때는 저는 무조건 레이저 백내장으로 할 수 있으면 그냥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얀가의 최현석 원장입니다.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오늘도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 병원을 만들기 전에 있었던 병원이 그 당시에 전국에서 수술을 제일 많이 하던 병원이었습니다.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레이저 기계 만드는 회사가 스위스에 있는 회사였는데 스위스 대사가 와서 무슨 같이 기념사진을 찍고 인증을 해주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도 났는데 3만 건인가 무슨 그 기록은 아직까지 그 어떤 병원에서도 아마 못 깼을 거예요. 3만 건 이상 한 병원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많이 했었던 병원에서 이제 제가 조금 근무를 해봤었는데 수술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레이저 다 해놓게 되면은 뒤에 수술만 하는 거는 막 3분, 2분, 빠르면 2분에도 끝나는 수술도 있거든요. 백내장 수술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공장 형식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수술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효율화를 위해서 의사를 더 늘리게 되고, 그리고 또 빨리 수술을 하기 위해서 레이저 백내장 같은 그런 도구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레이저 백내장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손으로 하는 백내장에 비해서 결과면으로는 더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메인 서전들, 그러니까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잘해서 문제가 안 일어나요. 수술을 하나 하는데 2분, 3분이면 수술이 끝나고 착착착 나가게 되는데, 수술 케이스가 많은 병원에 오는 의사들은 결국 목적이 있거든요. 수술이 많으니까 나한테도 좀 수술 케이스가 떨어지게 되고 수술을 좀 더 익혀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병원에 오셔서 이제 수술 배우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그 병원에서 수술을 가르쳐 드렸던 분들도 계셨었고요. 그런 분들은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 대비에는 좋은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 절반을 레이저가 해주기 때문에. 하지만 숙련자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합병증의 발생 비율이 훨씬 더 올라가죠. 그 병원에서도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레이저 백내장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합병증의 비율을 보면 오너 원장 다음으로는 제가 제일 많이 했었는데 훨씬 케이스를 적게 하는 초심자분들한테 훨씬 더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 병원에서 뭐 하루에 수십 개씩 매일 수술을 했으니까요. 그때 대부분은 레이저 백내장으로 했었고, 중간부터 느꼈죠. 레이저 백내장이 좋지 않다라는 걸 느껴서 일부 환자분들은 레이저 백내장으로 하지 않은 케이스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을 비교를 해서 보면 제가 손으로 했을 때랑 레이저 백내장으로 했을 때 합병증의 발생 비율은 현저히 손으로 한 게 낮았었고,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기는 하지만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주변에 뭐 얘기를 많이 들어봐도 수술을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레이저 백내장의 장점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는 게 현실이고, 미국의 이제 유명한 의사 셰논 왕인가 무슨 유명한 백내장 수술하는 의사 유튜버분 영상을 봐도 사실 마케팅 용도라는 게 이제 본인도 하다가 결국은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레이저 백내장 하면 더 비용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레이저 백내장 비용을 못 받으니까 뭐 병원에 손해라서 안 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도 있긴 한데, 미국에서 하면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데 본인은 하다가 안 한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 병원에서 근무하던 당시만 생각을 해도 그 사람들의 결과를 봤을 때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게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고, 또 그런 얘기도 있죠. 레이저 백내장을 하게 되면 동그랗게 원을 그릴 수 있는데 뭐 아무리 사람이 손이 좋다고 해도 동그랗게 그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의미가 없는 게, 마치 이제 사람의 손으로 뭐 삐뚤빼뚤 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레이저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도 수술 초기에나 동그랗지 시간이 지나면 안쪽에서 유착이 일어나고 그 밑에 세포들이 자라 들어가면서 삐뚤삐뚤해져요. 결국은 이제 레이저 백내장으로 수술 받고 저희 병원에 재수술 해달라고 찾아오신 분이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안쪽에 하얀색 부분이 같이 보이실 건데, 이게 이제 결국 수정체랑 인공수정체가 유착이 되면서 레이저로 전낭절개를 하든 사람 손으로 하든 시간 지나면 저렇게 좀 삐뚤빼뚤해져요. 삐뚤빼뚤해져서 so what? 그러니까 뭐가 결국 문제라는 건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게 만약에 저 인공수정체의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영향을 준다거나 그 정도로 삐뚤빼뚤하게 만들면 당연히 안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 저게 타원형이 되든 뭐 원형에서 약간 벗어난다고 한들 이미 논문으로도 그게 시력 결과에 영향이 없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 원에 대해서 뭐 집착을 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 레이저에 대한 사랑, 과도한 사랑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레이저로 전낭절개를 하면 경계면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현미경 사진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전낭절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레이저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문제가 생겨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레이저로 전낭절개를 받으셨던 분이고, 전낭절개한 이 경계면을 보면 레이저 백내장 하는 병원에서 항상 레이저로 하면 원이 동그랗게 만들어지고 경계가 깔끔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현실은 이렇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 경계면을 확대해서 보시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선이 가야 되는데 밑으로 이렇게 꺾이면서 가게 되죠. 레이저가 나갈 때 원을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서 전낭에 조그마한 구멍들을 내게 되는데, 처음 한 바퀴 돌 때 만들었었던 구멍과 그 사이에 만들었었던 구멍, 세 번째 또 움직일 때 구멍이 다 위치가 다른 거예요. 뭐 눈을 고정시키고 레이저를 쏜다고는 하지만 100% 완벽하게 고정이 되는 거는 아니라서 미세하게 그 안에서 눈이 움직이면서, 또는 레이저가 도는 과정에서 오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구멍이 뚫리는 위치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낭 절개를 할 때 더블 컷이 생기게 되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 밖으로 찢어지게 되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사람의 손으로 하면은 만들고 싶어도 이렇게 만들기가 힘든 그런 부작용인 거죠. 이런 게 또 다른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 백내장을 하면은 심한 백내장에서 초음파 에너지 사용률이 떨어져서 안구 내부에 영향을 덜 미치고 내피세포 감소에 덜 영향을 준다라는 주장들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환자분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수술을 받으신 지 불과 한 달이 안 된 상황이었었고, 수술 전에는 양안의 내피세포가 거의 비슷하신 분이었었죠. 2,500개 수준으로 비슷했다고 하시는데, 수술 받고 와서 저희 병원에서 찍어봤을 때 오른쪽 눈이 2,100개대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거의 400개 정도의 내피세포 감소가 있었고, 손으로 하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도 이 정도 내피세포 감소는 일어날 수가 있고, 레이저로 하더라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레이저로 하면은 마치 내피세포 감소가 안 일어난다라는 것 마냥 너무 과장해서 설명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당 그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케이스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레이저 백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피세포에는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백내장이 심한 경우에는 레이저 백내장을 하더라도 수정체가 안 갈라져요. 마치 무슨 정말 딱딱하고 심한 백내장에서 레이저 백내장을 하면 초음파를 안 써도 좋을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정말 심한 백내장은 레이저가 아예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쳐도 안 잘린다는 거예요, 수정체가. 그러니까 그럼 결국 초음파를 쓰는 거는 우선 똑같고요. 적당한 선의 백내장에서 초음파를 써서 많이 쓰냐 덜 쓰냐, 이제 이 차이인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초심자랑 수술을 했을 때랑 능숙한 술자가 수술을 했을 때 차이인데, 초심자분들이 수술을 할 때는 아무래도 초음파를 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초음파를 최소화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초심자분들이 할 때는 초음파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물론 저도 초심자 때는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각막 쪽으로 초음파를 쏘면 안 되는데 각막에 붙여서 초음파를 쏘게 되고, 그러면 각막에 무리가 더 많이 가게 되고, 내부의 조직이 염증도 생기고, 수술하고 나서 각막도 띵띵 부어가지고 시력도 회복이 느려지게 되고, 내피세포 감소도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능숙한 분들이 수술을 했을 때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내피세포 감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정말 없는, 거의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내피세포가 감소하면은 결국 각막 이식 받을 수 있다? 사실 그 정도로 수술이 받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었던 케이스인 거지, 그 외적으로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하면서 초음파 때문에 내피세포가 감소가 돼가지고 각막 이식을 받는다든지, 살아가면서 이 내피세포 때문에 내 시력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능숙하신 분들이 수술하면서 그런 경우 거의 없고요. 수술하기 전에 내피세포에 대한 개수 분석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누구나 요즘은 다 수술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내피세포가 좀 적은 사람이면 안 그래도 수술을 하면서 내피세포를 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하지만, 그보다 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제가 운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수천 건 수술을 해드렸는데 내피세포 감소 때문에 문제됐었던 케이스는 단 한 케이스도 없었고요. 제 주변에서도 백내장 수술 때문에, 단순히 백내장 수술 때문에 초음파를 써서 내피세포가 감소해서 각막 이식을 받았다거나 하는 케이스는 들어보지 못했고, 물론 수술 전에 애초에 각막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설명을 미리 드리고 수술을 하고요. 제가 한 1년 전쯤에 수술해드린 분 중에도 내피세포가 900개인가 800개인 분이 계셨어요. 이미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고 렌즈 교체 재수술을 원하셔서 저희 병원에 오셨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다른 병원에서 내피세포가 너무 적어서 수술하다가 이거 내피세포 감소 때문에 실명할 수도 있고 각막 이식 받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들으셔가지고 다 못 받고
결국 지내시다가 저희 병원 오셔서 렌즈 교체를 재수술 받으셨고 수술 전후 내피세포 비교해봤을 때도 거의 차이가 없었고요. 800개, 900개 수준으로만 잘 문제만 없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레이저 백내장을 하게 되면 이제 뭐 효율성이나 이제 마케팅 툴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뭐 이걸 쓰게 되면은 딱딱한 백내장에서 수술하기가 더 좋고 환자분들한테 부담이 덜 간다. 원래 백내장은 딱딱한 거고요. 한때 그런 노안 교정을 위해서 멀쩡한 백내장이 있지도 않은 눈을 수술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백내장이 있는 눈을 수술을 하면은 되게 백내장이 심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제 그런 수술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고난도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수술이 안 된다고 했었던 케이스들, 막 실명했다는 케이스들, 심지어 요즘 레이저 백내장 광고 많이 하시는 병원에서 수술 안 된다고 했던 분도 겨우 저희 병원 찾아오셔서 수술 받으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좀 심한 백내장, 그리고 좀 어려운 케이스의 백내장을 수술을 많이 해보신 의사분들은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레이저 백내장을 사용을 하면 의사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한 건 맞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는 과정이나 후에 저의 컨트롤 하에 있지 않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항상 존재를 하기 나름이고, 토탈 시간도 더 올라가게 되고, 제 손으로 초음파를 사용을 해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거에 비해서 뭐 눈에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을 한다거나 부작용이 생겨서 문제가 일어났다거나 하는 케이스들도 없거든요. 이 병원 차렸을 때 초기에 그 당시에 워낙 수술이 좀 많았을 때기도 하고, 잠깐 저도 이제 레이저 백내장을 기존에 썼었고, 업체들에서 레이저 기계를 이제 좀 영업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레이저 기계도 써보고 저 레이저, 모든 레이저 기계는 다 써봤어요. 그러니까 뭐 기계가 더 좋으니까 부작용 확률도 더 줄어들었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기계들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레이저 백내장을 하냐 안 하냐는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니고, 능숙한 의사에게 수술 받느냐가 중요한 거고, 큰 병원에서는 결국에 효율을 위해서 의사를 늘리게 되고 초심자가 들어올 수밖에는 없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레이저 백내장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레이저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아야겠죠. 초심자 의사인 분들에게 수술을 받을 때는 레이저 백내장을 하셔야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수술을 받을 때는 저는 무조건 레이저 백내장으로 할 수 있으면 그냥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레이저 백내장이 좋다, 내가 레이저 백내장을 이용을 해야 이제 최선의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수술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레이저 백내장으로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어디 진료를 보러 갔는데 의사가 자신 있게 뭐 손으로 하는 게 충분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 부작용의 확률도 낮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손으로 하는 백내장으로 받으셔도 받는 게 레이저 백내장으로 받으시는 것보다는 부작용 발생 비율이 더 낮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겪어봤었던 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글 직접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윤석 원장이었습니다.